자, 빠르게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도 체크하고, 자, 갈 거야. 자, 역학적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여하는 힘들이 있지. 자, 이 힘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자, 먼저 이제 크게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자, 이렇게 했고, 우리가 중력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치? 이게 이제 만유인력. 근데 만유인력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자, 그러면서, 자, F는 mg. 그리고 요 F는 mg가 바로 뭐다? 무게.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짧을수록 중력의 크기가 자, 커진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띄는 입자 사이의 요 힘이 전기력이야. 근데 우리가 이 전기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그냥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얘기하는데 맞아.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인데 이 전기력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 미시 세계에서의 전기력도 있어. 자, 일단 원자 핵과 전자 간에도, 그치? 원자 핵과 전자 간에도 전기력이야.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같은 화학 결합도 전기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힘이 되는 거야. 기본 힘. 그래서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힘이 전기력이 되기도 해. 그래서 이 전기력은 어떻게 돼? 같은 전압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 서로 다른 전압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인데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이 클수록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거리가 짧을수록 전기력이 크다. 전기력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이라는 것도 있죠.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세부치 간의 작용 힘. 자, 요건데 우리가 이 자기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자, 지구과학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요 자기력을 이용한 것들 여러 가지 성질들에서 자, 뭐가 있어? 초전도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네오디듐 자석 이런 것도 요 이제 자기력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자, 탄성력은 자, 말 그대로 뭐냐면은 변형이 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야. 그래서 탄성력은 바로 뭐냐면은 변형된 거리에 비례하는 힘이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이 크다. 탄성력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이라든가 활,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그다음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래서 이 마찰력은 운동의 무슨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2kg의 물체에 내가 10N의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움직여요. 근데 물체가 움직이는데 얘가 가속도가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N의 힘을 가했는데 얘가 가지는 알짜 힘은 알짜 힘 또는 합력의 크기를 보니까 F는 mA잖아. 2kg 곱하기 3m/s 제곱이니까 6N의 합력이, 그러니까 6N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가한 힘은 10N이거든. 내가 10N의 힘을 밀었거든. 근데 얘는 6N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 왜? 반대 방향. 자, 이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마찰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 4N의 힘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마찰력,
마찰력이라고 얘기해. 알지? 그래서 요 마찰력은 나중에 너희가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물체 운동에서 나오기도 하고 물원에서 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역학적 시스템에 관여한 힘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5개. 자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그래서 각각의 힘. 자 중력은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상관없죠. 나머지 4개에서 자 전기력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화원에서도 또 나와 이거 이용해서 이거 화학결합 결합력을 비교할 때 전기력의 공식으로 비교할 거고 자 자기력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물원에서 그리고 또 뒤에 바로 나와 2학기 때 우리 그 자석 가지고서 이제 뭐 전자기 유도라든가 유도 전류 할 때 전동기 발전기 할 때 자 요거 나올 거고요. 자 탄성력은 물원에서 배울 거고요. 자, 이러한 것도 이제 우리가 물체 운동에서 이미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놓더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력이잖아, 중력. 자, 일단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구를 얘기한다면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자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같다. 자 무슨 관계니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너와 나는 작용 반작이고 자 하늘을 두고 자 얘를 두고 너와 나가 잡아당겨. 그럼 이건 두 힘의 합력이 돼야 되고 너와 나는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은 작용 반작용으로 자, 요렇게 당기는 힘과 요렇게 당기는 힘. 자, 두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작용, 반작용. 작반이야, 작반.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것보다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의 크기. 자, 물체가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그러니까, 자, 이때는 이제, 요, 나지엠은 지구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고정이 되고, 자, 요 R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이면 어떻게 돼요? 자, 지구 반지름이가 고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요 M, 물체 질량에 비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체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F는 뭐가 된다? mg.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물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데 이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해? 물체의 무게. 자, 이것이 바로 중력의 크기야. 그래서 무게 이꼴 뭐다? 중력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mg, 중력 가속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럼 지구 중심 방향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연직 방향. 그치? 연직 방향. 자, 지구의 중심 방향을 연직 방향. 자, 다음. 중력은 붙어도 떨어져도 중력은 작용한다? 떨어져도 작용하는 거야. 지구와 인공위성, 지구와 달도 중력이야, 중력. 그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붙어도 작용해. 알지? 붙어도 작용해. 자,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2가지 얘기할 건데,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자, 측정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자, 극반지름하고 적도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지구가 자전하니까 극반지름보다는 적도 반지름이 약간 커요. 몇십 킬로미터, 한 20 얼마 킬로미터가 약간 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적도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했을 때 자,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돼?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조금 더 크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M은 같아도 G가 더 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 같은 질량이고 같은 위치지만은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을수록 자,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에베레스트산 밑에 중력과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중력은 다르지. 그치? 거리가 커져 버리니까 자, 바로 이제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9.8이라는 걸 일종 어쩌면 보면 평균적인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요거고. 그다음 또 하나.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달의 중력 가속도야. 자, 지구와 달의 중력 가속도 했을 때, 자,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달의 중력 가속도의 몇 배가 된다? 6배가 된다. 그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질량은 지구나 달이나 똑같아요. 왜? 질량은 고유한 값이에요. 그 물체의 고유한 값이니까 장소가 어디든 위치가 어디든 변하지 않아요. 질량값은 변하지 않아. 단지 그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즉, 이 경우는 왜 달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보다 작을까요? R도 작잖아.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야. 그러니까 반지름도 작아. 그럼 달의 중력 가속도가 더 커야 중력의 크기가 더 커야지. 근데 달의 무게가 지구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 6배 작은 거야, 달이. 중력의 크기가 6배 작은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달의 무게에서는 지구 무게보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자, 꼭 기억해야 되고, 이제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그러니까 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도 M이란 물체에 있어도 요렇게 작용하고요. M이란 물체가 있어도 요렇게 작용하고요. M이란 물체에 있어도 무조건 요렇게 작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력의 기본적인 개념들 절대 헷갈리지 마라. 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제 이 중력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을 볼 건데, 자, 중력에 의한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 중력에 있을 때 일단은 연직 방향, 중력 방향으로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즉,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프가 딱 주어지면은 X축하고 Y축을 꼭 체크해야 돼. X축, Y축을 꼭 체크한 다음에 자, 기울기 그리고 면적. 자, 기울기가 뭐고 면적이 뭘까?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요? 가속도가 돼요. 자, 면적은 자, 위치 변화가 돼요. 또는 시간, 자, 같은 일정한 방향이라면은 자, 이동 거리도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하고 면적을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네? 맞죠? 일정히 증가해? 면적이 일정해. 속도는 일정히 증가해. 자, 면적이 일정히 증가해. 자, 봐봐. X축이 T고 Y축이 V야. 자, 그럼 처음 속도 V0 놓을게. 자,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요 거리 H는 자, 요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맞니? 자, V 빼기 V0 T가 됩니다. 그쵸? 그치? 그러면 여기를 T를 놓으면 T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뭐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 이 기울기가 되니까 얘가 가속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S는 2분의 1 A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여기를 V제로 0으로 안 놓는다면은, 요 면적도 같이 더해줘야겠죠. 그치? 요 면적도 같이 더해줘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0에서 V제니까 V제로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V제로 T가 돼요. 그래서 S는 어떻게 된다? V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해? 아니잖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일정하니? T 제곱인데. 그치? T 제곱인데. 자,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야. 자, 이 표현을 조심하자는 거지. 표현을. 자, 그리고 자, 가속도는 T분의 V 빼기 V0니까 V는 어떻게 돼요?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자, 이 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공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등가속도 공식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V0가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고요. 등가속도고, 자, 이거를 우리가 자유낙하로 바꿔버리면 V0가 0이 되고요. A가 G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S는 2분의 1 GT의 제곱 또는 S를 그냥 H로 놓으면 괜찮아. 자, V는 GT.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무조건 외워놔라.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중력 방향 등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G가 되는 방향. 자,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자, V는 GT.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무슨 운동이야? F는 ma이고요. 자, 얘가 0이니까 가속도 a가 0입니다. 그럼 가속도 a가 0은요, 두 가지예요. 정지 아니면 등속도 운동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던졌으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을 한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니까, 자, 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울기. 자, 항상 기울기는 가속도고, 가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럼 면적은요, 무조건 그래프는 기울기 면적이라고 그랬어. 자, 면적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그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위치는 일정하게 위치 변화가 증가한다. 가속도 아니잖아. 등속도만 여기 해당하잖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자, 가속도는 뭐가 일정하게 증가해?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알지? 속도가 일정하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단순히 중력의 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운동도 같이 해서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해서 문제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왜? 속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에요.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자,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도 플러스가 돼. 알지? 속도가 마이너스,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야. 그리고 그 속도의 방향은 누구랑 같다?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 자, 운동량의 mv이기 때문에 자, 힘의 방향은 누구랑 같아요?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가속도가 플러스면 힘도 플러스예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힘도 마이너스야. 알지? 자, 그래서 이거 진짜로 중요한 게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플러스인데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다. 우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가 정지할 거야. 그리고 나서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자, 감소는요, 플러스 방향으로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됐으니까 똑같잖아. 그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요 역학 문제에서 중력에 대한 것만 나오면 상관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력에 대한 요 등가속도를 하려면은 등속도 운동도 해줘야 되고 속력 속도라는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와 관련 기본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와? 방향이 언급이 된다. 방향이. 그럼 이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찾고 가야 돼. 방향에 대한 것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왔어. 자, 직선에서 (4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자동차의 운동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요, 자, 요렇게 됐어요. 자, 2초, 4초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m/s가 되겠죠. 맞지? 자,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맞니?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 같은 거야? 속도의 방향이다.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바뀌었어. 몇 초 때? 2초 때. 그럼 2초 때 뭐 했어? 정지했어. 알지? 자, 이 물체에 가한 힘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맞니? 자, 이 물체에 가한 힘의 방향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한다. 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고요. 얘가 마이너스거든. 기울기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 안 바뀐 거야. 힘의 방향은. 알지? 자, 0에서 2초 동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다. 맞니? 속도가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러면 0에서 4초 동안, 2초에서 4초 동안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같죠? 가속도가 마이너스고 운동 방향 마이너스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거든. 이게 바로 힘의 방향이거든. 힘의 방향이거든. 알겠지? 자, 다시. 이 자동차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맞아요? 아니죠. 감소는 했지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이게 지금 방향이 들어가면서 표현이 다 꼬여버린단 말이야. 방향이 들어가니까 표현이 꼬여버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속도가 감소해. 속력도 감소해. 알지? 자, 하지만 여기는요, 속도가 증가해요. 속력도 증가해요. 왜요? 플러스 방향으로는 줄어들지만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지금.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방향만 얘기한다. 방향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감소하잖아요. 마이너스 방향은 숫자가 커지잖아요. 증가하는 거예요. 자, 4초 동안의 총 이동거리는요? 4초 동안 총 이동거리는 16m죠. 왜 0이야?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 플러스 방향으로, 자, 플러스 방향으로 어떻게 돼? 4m.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4m. 맞니? 그러니까 총 8m네. 4초 때 이 자동차 위치는 처음 출발 위치. 맞니? 변이가 0이니까. 그치? 자, 이 표현을 신경 쓰자. 표현을 신경 쓰자. 딴 거 아니야. 방향이 들어가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표현에 대한 것들. 자, 물리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의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물리는. 역학은. 자, 이러한 역학과 관련된 문제들은 방향을 잘 잡아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으로. 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 자, 가속도,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무조건 증가하고요. 반대면 속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네? 아, 야, 이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구나. 속도가 감소하네?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구나. 자, 이게 나중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자, 운동 힘의 방향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힘의 방향, 힘의 방향. 힘의 방향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2초 하고 여기 4초 할게요. 힘의 방향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2초 때 바뀐 거예요. 왜? 기울기가 가속도지? 가속도지? 여기 0이 됐지? 자, 마이너스지? 기울기가 가속도거든. 자, 가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바뀐 거야. 그치? 그 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 요게 정지? 아니지. 요 순간에서는 등속. 그리고 줄어들지. 그러니까, 빨라졌다가 같은 방향에서 빨라졌다가 직선상에 움직인 거라고요. 자, 직선상에서 자동차가 출발했다가 4초 때 멈췄어. 그럼 출발했다가 멈추는 과정이야. 그러면 출발했다 멈출 때 2초 동안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초가 딱 되는 순간 일정해지고요. 그리고 2초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감속을 하는 거죠. 속도가 줄어들죠. 그치? 그러니까는 이쪽으로는 힘의 방향이 플러스고 이쪽은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지잖아. 그치? 자, 운동 방향 안 바뀌었지? 그치? 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야,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니? 자, 0에서 2초 동안 가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크기는 일정하다. 맞죠? 틀립니다. 왜요? F는 ma잖아요. 가속도가 바뀌잖아. 그치?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방향 어떻게 돼?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힘의 크기가 감소하다가 자, 요 지점에서 힘의 크기가 0이 되고 자, 여기에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알겠지? 단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알겠니? 이 그래프 하나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그래서 방향성이란 걸, 이 방향이란 걸 잘 잡고 있어야 돼.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기로 딱 들어가나가. 보기로. 이런 게 보기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잖아. 기억, 니은, 디귿인데, 디귿에서 이게 딱 나왔어. 근데 답은, 자, 보기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야. 기억은 맞는 것 같아. 아니, 니은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디귿이 헷갈려. 그러면 이제 이거 디귿 때문에 어떻게 돼? 결국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지. 기억, 니은 다 확인해. 디귿 하나 때문에 찍어야 돼.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야, 근데 그 확률이지.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게 어려운 보기라면 상관없는데 괜찮아. 어려운 보기는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못 푸는 거 찍어도 돼. 찍어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 기본적인 개념, 힘의 방향의 개념이 안 잡혔으면 이런 거에서 틀린 거야. 이게 되게 낚이기 좋잖아. 왜 다 플러스거든, 여기는 지금. 근데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 이 방향에 대한 거.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를 잘 잡아놓고 확실하게 머리에 집어넣고 이해를 해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중력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니까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확인하면 자,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이제 확인하는 거야. 기본 개념. 자, AB의 질량 클수록 인력의 크기는 크다. 자, 이게 중력이죠. 만유인력이지만 우리는 중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만유인력이지만 얘는 그냥 우리 편하게 중력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A와 B 사이의 거리 R이 클수록 인력의 크기는 이제 감소한다. 자, 그 다음 2번. 동일한 위치에서 공 XY를 떨어뜨려요. 자, 일단은 저항을 무시해요. 저항을 무시해. 만약 공기에 저항이 있으면은 그 공기와의 마찰, 정확히 말하면 부력에 의해서 표면적인 큰 놈이 질량과 상관없이 천천히 떨어질 거야. 알지? 자, 저항을 무시한다면, 자, 이때는 중력의 크기, 자, 어떻게 돼? X의 질량이 Y보다 크대요. 자, 중력의 크기 누가 큽니까? X가 Y보다 커요. 자, 무게도, 이 중력의 크기가 무게야. 그래서 무게가 X가 더 많이 나가.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겠지? 상식적으로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지겠지? 상식적으로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같이 떨어졌네? 왜? 저항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자유낙하에서는 자, 이 지면에 도달하는 도달 시간, 자, 거리, 얘네들은요, 질량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요, 같은 시간에 도달해요. 왜?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고 V는 GT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 거야, 이거. 아는 것이 무서운 거야. 아는 것이 순간 헷갈리는 거야. 순간 헷갈리면 그 문제 틀리는 거야. 자, 등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치. 도달한 속도? 아니, 같지 뭐, X와 Y. 뭐 별거 있나? 자, 그 다음. 자, 이거 이제 수평으로 던진 것도 이거 참 많이 나와. 그치? 많이 나와. 자, 이쪽은요, 연직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 자, 얘는 수평 방향이에요. 그래서 연직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하고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 속도 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V의 속도로 던졌다면 여기도 V의 속도를 가질 거란 얘기야.
맞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처음에 던진 속도. 자, 속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크게 했을 때, 자,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알지? 왜? 높이가 같으니까 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대신 거리는 증가한다. 그치?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되겠지.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되겠지.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되겠지. 진짜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겠지. 이제 꼭 그렇고, 날 얘를 X로 봤다. 여기가 등속도, 얘는 등가속도. 그래서 진짜 세게 던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뭐야? 달의 운동 아니야? 그치? 뉴턴의 사고 실험이잖아. 뉴턴 산에 올라가서 공을 던져. 공을 던져. 이거 뉴턴 산이라고 해봐. 공을 던져. 공을 던져. 세게 던져. 자, 그럼 세게 던져도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자유 낙하라면요. 같은 높이에서 던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 진짜 세게 던져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어떻게든 지면으로 떨어지려고 계속 앞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앞으로 계속 나갈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자, X방향으로는 시간 속도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동거리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Y는 중력 방향이니까 시간 속도 이렇게 될 거고요. 이동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서술형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오니까. 그치? 근데 속도가 여기에서 0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리면 큰일 나.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치? 자, 이거 무슨 의미야? 탄성. 자, 이거는 마찰. 마찰. 자, 얘는 뭐냐, 이거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이거? 사과야? 중력. 하늘에서 그 스카이다이빙. 중력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가지씩 쓰세요.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그래서 이제 중력의 특징이라는 유형이 있어. 자, 이건 이제 당연히 중력이지 뭐. 질량 클수록 가까워서 크고. 자, 이제 요런 것지. 무게가 20N인 사과가, 그 무게가 20N이 이미 이것이 바로 뭐야? 중력의 크기거든. 중력이 크기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20N의 힘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럼 사과도 얼마 힘으로 당겨요? 그렇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치?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이지.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하지. 자,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죠. 자, 반대가 되지만 합력은 못 구한다. 왜 그럴까요? 사과는 여기에서 지구를 잡아당겨. 지구는 지구 중심에서 얘를 잡아당겨. 그럼 뭐가 달라? 작용점이 달라요. 근데 만약 여기에 2kg 있는데 내가 여기에 10N 힘으로 잡아당겨. 자, 누가 이제 여기에다가 4N 힘으로 잡아당겨. 그럼 잡아당길 때 이 작용점은 여기 똑같잖아. 같은 작용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6N이라는 알짜 힘으로 이 물체를 움직인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야? 두 힘의 합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합력을 못 구해. 합력을 못 구한다. 왜?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사과가 지구를 당기지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구의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치? 자, F는 mg인데, 그렇잖아. 자, 이건 이제 요거지.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돼? ma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20N의 힘이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지구가 움직일 때 가속도가 되겠지. 근데 얘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얘는 거의 0에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사과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보기 같은 것도 하나씩 하나씩 잘 좀 체크해보자. 자, 중력이란 것은 항상 무슨 방향? 연직 방향. 이게 연직이 바로 지구 중심, 중력 방향이라는 뜻이야. 자, 지구 중심에서 거리에 멀수록 작다가 돼야죠.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맞아요. mg에 mg. 자, 요 mg는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야. 알겠니?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mg가 맞지만, 그거를, 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 질량 곱하기 지구의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너무 커서, 얘가 너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지. 그치? 자, 그 얘기야, 그 얘기.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부른다. 자, 이제 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할 거야. 왜냐면, 쉬운 거에서 틀리면 안 돼. 쉬운 거에서 틀리면 안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아는 거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 틀리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아니다. 몰라서 틀린 건 상관없어. 왜? 내가 모르면 딴 애들도 모르는 거니까. 자, 중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아니죠. 연직 방향으로. 자, 접촉 아닙니다. 접촉도 되고요. 자, 떨어져서도 작용해요. 장소에 따라 다르죠. 자, 왜냐면 요 R이 변하기 때문에, 자, 질량과 비례하니까 크다. 자, 멀어지고 작다. 자, 우리가 이제 접촉이라는 의미를 잘 봐야 돼. 이게 중력은 떨어져도 작용하고요, 접촉에도 작용해요. 전기력도 떨어져서 작용하고요, 붙어도 작용해요. 자기력도 떨어져서 작용하고요, 붙어서도 작용해요. 탄성력은 붙어야죠. 마찰력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붙어야만, 자, 작용, 접촉, 그걸 우리가 접촉 힘이라고 그래. 접촉 힘. 오로지 붙어서만 작용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탄성력, 마찰력.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접촉하는 힘, 접촉의 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가 되니까 상관없고. 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자, 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 어떻게 보면 이거 쏟아질 것 같지만 전부 다 지구 중력 방향 가니까 상관없죠. 자, 낙하는 쇠구슬입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요, 일정합니다. 왜요? mg니까. 무게는 어느 위치든 3N의 힘으로 같으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이거는 지금 등 가속도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등 가속도예요. 그래서 F는
mg예요. 그러니까 mg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야. 그러니까 힘이 안 변해. 3N의 힘이면 계속 3N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야. 낙하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여기가 3N의 힘이 작용했다면 여기에서도 계속 3N이 되는 거예요. 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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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연결시켜서 그래? 그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야. 자, 3N의 힘으로 계속 작용하네. 그래가지고 낙하에 딱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면적이 뭐야? 운동량이 돼버리잖아. 운동량. 그러니까 시간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운동량하고 중력하고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왜? 시간을 알면 우리가 중력 등가속 공식을 이용해서 속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자, 요 힘도 알았어. 무게 나오니까 시간 알았어. 그럼 이 면적이 운동량이고, 처음 속도 0이잖아. 나중 속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력 공식 이용하지 않고도 운동량 공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법이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그래서 서로 가급적이면 같이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알겠지? 자, 그래서 자기와 힘은 크다가 아니라 늘 3N입니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죠? 왜요? 빨라지잖아요. 움직이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반대지? 정지했지? 떨어지면은 다시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은 같아지겠지? 자, 더 무거운 쇠구슬을 낙하시키면 더 빨리 떨어집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건 전혀 상관없어. 이제, 바로 이제 특히 이거 니을 보기 진짜 헷갈린다. 그 또 하나, 같이 서로 다른 걸 떨어뜨릴 때 같이 떨어져. 야, 그러면 중력이 같아? 아니, 질량이 큰 놈이 중력은 더 큰 거야. 근데 낙하거리와 시간은 중력의 크기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게하고 상관없다. 질량과 상관없다. 자, 추를 잘랐네. 자유낙하 운동이네. 몇 번이야? 1번이지 뭐. 그치? 이건 당연히 1번이 나와야겠지? 자, 그 다음 스카이 다이버가 떨어지네. 자,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는 공기의 저항력. 4, 5번이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돼요? 속력은 증가해. 근데 중력만 있다면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쵸?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부력이라고 하죠. 부력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된다.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일정해져요. 그래서 요때는 중력의 크기와 공기의 저항,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 알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점점 감소하다가, 자, 속력의 변화야. 속력의 변화. 자, 속력의 변화. 그럼 이게 뭐야?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다가, 자, 어떻게 돼? 0이 될 거야. 속력의 변화는.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이제 속도가 증가하지 않지. 그럼 우리는 이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종단 속도라고 한다. 자, 터미널 빌러서티. 종단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과 맞아.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 이게 아니면 우리 빗방울 맞잖아. 비 오잖아. 빗방울 맞고 죽어. 근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빗방울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도는 얼마나 빠를 거야. 그 운동량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어떻게 돼? 그치? 총알 맞듯이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 자, 우박 떨어지잖아. 우박 떨어진다고 해서 죽어요? 안 죽잖아요. 왜요? 요거 때문에. 빗방울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결국
속도가 빨라지긴 하지만 공기 저항 마찰 때문에 증가하는 폭이 완만해져. 그러니까 증가 폭이 줄어들다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단 속도 때문에 우리가 비를 맞을 수도 있고요. 우박을 맞아도 멀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10번 같은 경우가 이제 자, 저항과 진공이지. 자, 진공이라는 표현이 뭘까? 저항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든 자, 무소은 쇠구슬하고 자,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어. 자, 진공에서 그러면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공기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깃털이 접촉하는 면적이 크잖아. 그러니까 접촉면이 크니까 저항을 많이 받아. 그래서 천천히 떨어져. 이게 낙하산이 바로 이런 경우야. 낙하산이 이런 경우.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지.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 너무한데? 자,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자,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입니다.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죠, 속도. 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네? 아, 가속도 운동이구나. 가속도 운동 찾아. 잘 봐. 가속도 운동을 찾는 거야.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는 크기와 뭘 가져? 방향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도 방향이 변하면 어떻게 되니? 가속도 운동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게 지금 가속도 운동이거든. 가속도, 속도가 변하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자, 이 경우가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당연히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회전 목마 운동은요, 얘도 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이에요. 알죠? 그래서 얘는 자유낙하는 방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거고 회전 목마 운동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야. 자, 에스컬레이터는 등속도 운동이고 얘는 속력이 줄어드는 가속도 운동이고 마찰에 의해서 자, 얘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뭐가 변하는 거야?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자, 단순하게 이렇게 딱 나오면 속도가 변하면서 속도에 의한 가속도.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야. 자유낙하니까 방향. 자,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찾아라. 그러니까 1번이 되겠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거. 이 물체와 같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답 3번입니다. 얘는 가속도 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오다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문제야,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 이거. 왜? 이 유형의 문제가 물원에서 진짜 많이 나와. 물원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저항이 없을 때, 이거는 이제 뭐 필요 없죠? 수평으로는 등속도를 등속 직선이라고 그래.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시간을 갖고.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이지. 자, A, B, C 같은 질량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4번, 5번이 돼야겠죠. 자, 속력은요. 속력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멀리 나가죠. C, B, A입니다. 답은 4번이 돼야지. 맞니? 자, 마지막. 중력에 의한 현상. 행성이, 회전, 스카이다이버가 떨어지는 것도 중력. 자, 다시 아래 떨어지는 것도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그냥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는 거. 자, 중력이 없는 우주선 내부야.
자, 소리가 옆으로 전달이 안 된다. 자, 소리는요, 공기의 파동입니다. 파동이지, 얘는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중력과 상관없어. 자, 중력이 사라진 우주성. 그래서 질량 안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아니죠. 자기력 존재하니까 붙겠지. 자, 고드름이 아래로 자랍니까? 아니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인데 먼저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관성. 자,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계속 정지하려고 그래. 정지관성. 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인데 여기서 계속 운동에다가 밑줄 친 다음에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야. 알지? 가속도가 0인 거야. 왜? 자, 운동 상태가 움직이는 게 이제 변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거든. 힘을 받으면은 속도가 변하잖아. 그럼 관성이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관성을 유지하려면은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인 운동 또는 속도가 0인 정지. 그래서 운동 관성, 정지 관성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관성의 크기는 자,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관계 잘 좀 봐둬라.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자,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그 운동 정도,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속도야, 속도. 자, 속도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도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다? 운동량의 방향이다. 알지?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 된다.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속도 메타 퍼 세크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자, 충격량과 같이 묶으면 얘는 뭐랑 똑같아? 뉴턴 세크도 된다. 맞지? 요거 같이 좀 알아둬.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겨.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고, 그래서 가한 힘에 의해서 받는 충격의 크기, 그걸 우리가 충격량. 그래서 I는 자, 힘 곱하기 시간, 델타 P, mv 나중 빼기 mv 처음. 자, 요 공식 하나 가지고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풀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때 운동량은 제 속도, 운동 방향이지만 충격량은 누구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 된다. 힘의 방향. 알지?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방향이 되고, 자, 뉴턴 메타, 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뉴턴 세크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단위.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공식 하나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걸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지. 자, 시간, 힘.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 근데 요 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4초야. 여기가 10뉴턴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힘이 변하잖아. 자, 이 경우에 평균 힘은 5뉴턴이 돼요. 중간값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중간값이 바로 평균 힘이 돼요. 근데 만약 얘가 이렇게 변한다면
자, 평균 힘은 우리가 중간값으로 못 구해. 그래서 평균 힘이, 여기가 이제 평균 힘이라고 하면, 요 면적, S1, 맞지? 자, 요 면적, S2. 자,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이제 속도의 변화량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하고 거기에 F 곱하기 시간 해서 평균힘을 구할 거야. 알겠지? 평균힘을 구할 거야. 그래서 평균힘이란 단위 용어를 좀 기억하고 있어. 평균힘이라는 용어를 기억하고 있어. 자, 왜냐면은 얘가 델타 P가 예를 들어서 자, 10뉴턴 세크가 나왔대. 요 문제. 근데 요 시간이 5초래요. 그러면은 F 곱하기 5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F는 얼마가 돼야 돼? 자, 2뉴턴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힘의 최대값이 2뉴턴이다. 최대 힘이 2뉴턴이다. 맞아? 아니잖아. 최대는 여기잖아. 여기가 2뉴턴이야? 아니, 평균 힘이 2뉴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이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현 가지고서 낚으니까 이 표현을 조심하라는 거야. 자, 운동량, 충격량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I는 FT니까, 자, 얘를 감소시키거나, 근데 쉽게 말해서, 자,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받는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충격력을 줄인다. 알지? 충격력을 줄인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의 변화를 줄여서 충격력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 속력의 변화를 줄인다.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그렇지. I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시간 충돌하더라도 F가 어떻게 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에서 F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바로 이게 제한 속도를 우리가 거둬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늘린 건 대부분 안전장치, 뭐 에어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안전벨트라든가 범퍼 잘 찌그러지잖아. 바로 이런 것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자 해당이 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자. 자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성이야. 가와 같은 버스가 갑자기 멈춰. 운동 관성이지. 그러면 버스가 멈추는 거는 운동 관성이니까 자 이게 운동 관성을 이용해서 운동 관성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멈추는 경우 요거. 그렇죠? 요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멈추는 거야. 마바가 돼야겠지. 자, 라는 정지 관성입니다. 그럼 정지 관성은요, 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는 운동 관성, 그 다음에 라는 정지 관성, 이렇게 넣어주면 돼. 별거 없고. 자, 운동량은 간단해.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알겠지? MV 곱해주면 운동량이야. 자, 기본 계산. MV 곱해주면 돼. 자, 힘이 변하잖아요. 그럼 10초 동안 물체가 받는 힘은 무슨 힘이다? 평균 힘이다. 자, 요 면적 그래프 다.
자, 얼마니? 전체 그래프 10초 동안의 면적 얼마야? 7.5 플러스 25 맞니? 그러면은 32.5 뉴턴이 되고요. 자, F 곱하기 10초기 때문에 F는 3.25 뉴턴이 되겠네. 자, 이것이 바로 평균 힘입니다. 평균적으로 받는 힘. 자,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이 모두 다 운동량이 됐어. 그럼 정지니까 처음 속도가 0이잖아. 자, 그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자, 여기가 32.5 뉴턴 세크야. 그쵸? 자, 5kg이야. 낮은 속도. 자, 이렇게 되니까 물체 속도는 얼마가 돼? 5로 나눠주면 되지.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자, 충격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충격량은 I는 FT 델타 P야. 자, 가는 시멘트 벽에 묻혔어. 나는 자, 벽집에 충돌했어. 그러면 충돌해서 정지했으니까 낮은 속도 0이지. 그러면 결국은 모두 다 2000 뉴턴 세크가 되겠네. 그렇죠? 자, 정지할 때 얘는 2초 걸렸대요. 자, 얘는 5초가 걸렸대요. 그럼 가에서 F는 얼마다? 1000뉴턴. 자, 나에서 F는 5로 나누니까 400뉴턴. 그치? 그래서, 자, 힘이, 어이구, 10분의 4로 줄어들었네. 그 충격력,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이건 됐고. 자, 우리 이제 유형.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 가지야.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거나. 기억, 미음. 그치?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거나. 기억, 미음이야. 자, 정지시키는 데 힘이 드는 거는 물체의 운동 관성 때문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그랬죠. 자,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가 더 어려워요. 자,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커집니까? 아니요, 관성은 오로지 질량입니다. 자, 관성이 클수록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A, B, E. 어딨어? 5번이 답이 되야겠네. 자, 이거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들. 자,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자, 관성은요, 힘이 0인 겁니다. 정지거나 등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달은요, 가속도 운동이지. 왜? 방향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과 상관없단 말이야. 자,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뭐야?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자, 디귿과 리을이 바로 관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디귿은 정지 관성, 리을은 운동 관성. 그치? 자, 얘도 관성입니다. 무슨 관성이야? 운동 관성. 자,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가 삽을 멈추면 흙은 운동 때문에 날아갈 거 아니야? 운동 관성 때문에. 그치? 자, 휴지 거리에 있는 휴지를 한 손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툭 끊을 수 있지? 그 휴지는 정지하고 나는 힘을 가했을까? 정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받은 얘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정지 관성 때문에 있는 거지. 자, 먼지 떨어지죠. 정지 관성. 자, 이거 정지 관성.
자,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던 것이, 자, 얘도 정지야. 그럼 얘는, 여기는 전부 다 뭐니? 정지관성이네. 그러니까 살은 살에는 1번이 된다. 자, 이것도 구분 좀 해줘야겠지. 정지관성, 운동관성. 자, 비커가 이렇게 됐어. 물이. 왜? 이쪽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와 같이 되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관성이 깨졌잖아. 관성이 깨진 이유는 뭐야? 가속도 운동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이 갑자기 빨라졌다. 그러니까 정지관성이 깨졌잖아. 정지관성을 깨는 건 뭐야? 운동한 거야. 가속도로. 맞지? 운동관성이 깨지는 거는 정지한 거야. 속력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지관성이 깨지는 건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운동관성이 깨지는 거는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조심. 자, U자간입니다. 자, 보니까요, 높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같아졌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동안 물은 이쪽으로 움직였어. 앞으로 더 나갔지. 앞방향으로. 자, 감속했네. 자, 이번에 다시 앞방향으로 늘어났지. 자, 이렇게 됐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계속 감속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물의 양이 가나 다가 될 때는요, 감속,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속력의 변화, 감속, 잠깐만, 이게 진행 방향이잖아.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자, 일로 가는데, 아씨, 다시. 자, 지금 물이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렇게 돼 있는 물이잖아.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뒤로 간 거야. 그치? 뒤로 간 거야. 그 얘는 지금 증가한 거네. 속도가 증가한 거네. 그치? 그러다가 요렇게 갔어.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감소한 거네. 자,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증가한 거네. 자, 그러면은 감소한 거네. 그런데 아하! 아, 진짜 씨! 문제를 내가 잘못 해석했다. 가에서 나에서 다가 아니라, 자, 우리가 딱 봤던 어떤 관찰했을 때 이렇게 보였어. 그 다시 일로 딱 갔는데 또 관찰했더니 이렇게 보였어. 왜냐면 끊어졌잖아, 이게.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등속도지. 그러니까 증가 일정 감소. 증가 일정 감소. 4번이 답이 돼야 된다. 아, 진짜. 문제를 뭐 이따구로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하네. 그치? 자, 관성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은 거는 1번이죠. 먼지가 정지 관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자, 우리 보자. 자, 속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1층에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체중계니까 무게거든. 자, 무게는 중력이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mg의 중력이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기울기가 가속도가 0이 아니잖아요? 자, 플러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력이 증가, 이렇게 가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몸무게는 크게가 아니라 작게 나타나죠? 그치? 자, 등속도는 A가 0이네?
자, A에서 B는요, 지금 속력이 0이다. 얘가 움직이는 속력이 0이다는 거는, 자, 요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니? 힘의 크기가 뭐가 될까? 힘의 크기가 0이다? 힘의 크기가 0이다? 응? 자, BC 구간에서는 속력이 줄어들었어. 속력이 줄어서 여기서 멈췄어. 알지? 멈췄어. 그럼 멈췄으니까 A는 0은 아니지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 여기는 이제 BC 구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멈췄기 때문에, 자, 관성의 방향은 위쪽이니? 그치? 이쪽으로 가서, 일로 가서 멈췄잖아. 관성의 방향이 어떻게 돼? 위쪽이야? 아니잖아요. 맞다. 관성의 방향이 위쪽이구나. 자, 힘의 방향이 위쪽이고,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운동 관성이지? 관성의 방향이 위쪽이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어. 자,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어. 그럼 4번 아니면 뭐지? 5번이 기억은 틀렸고 디귿이 맞았으니까 뭐야? 답 4번이네? 자, 그럼 AB군에서 엘리베이터 작용 힘의 크기는? 등속도잖아. 등속도.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자, A가 0이니까 힘이 뭐가 돼요? 지금 엘리베이터는 0이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는 0이 돼. 알지? 엘리베이터는, 자, 엘리베이터의 작용 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지금 등속도 운동, 즉 가한 힘의 합력이 0인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자, 9번. 자, 요거 이제. 자, 철수 0이 고무공을 가만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요렇게 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오려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적게 떨어졌어. 그치? 자, 그렇다면 이건 이유가 뭘까? 충돌하면서 이렇게 와야 충돌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충돌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가 더 작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 직후 운동량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그래. 그럼 이제 왜 줄어들었을까? 그치? 왜 줄어들었을까? 이 얘기지. 자, 일단 높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죠? 속도의 차이가 나니까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더 맞아요. 자,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바닥을 미는 힘과 바닥이 공을 미는 힘이 다르다? 아니죠. 이건 작반이니까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야? 바로 공기의 저항 마찰 때문이지. 공기의 저항 마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의 위치가 처음 위치에 오지 않는 이유는 저항과 마찰 때문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 퉁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전부 다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될 거는 거지. 마지막에는.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 10번 문제. 자, 수평면 위에 2kg의 물체가 6m/s로 달리고 있어. 자, 오른쪽으로. 근데 이번에는 m이라는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왔어. 충돌하겠지. 아니, 근데 충돌하는데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여. 충돌하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V'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라는 거야. 그러면 충돌 전에 여기가 12kg 메타/세크가 되고요. 얘는 MV kg 메타/세크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돌한 다음에 같이 묶여서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운동량이 있고요. 얘는 이쪽 운동량인데 만났어. 충돌했어. 둘이 갇혀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더 커야, 운동량이 더 커야 큰 쪽으로 밀어버릴 거 아니야? 즉, MV가 12보다 큰 거 찾아. 몇 번? 5번. 끝. MV가 12보다 큰 거 찾으면 되지. 자, 됐네. 자, 30km의 30m/s의 속력을 다루는 0.2kg의 야구공이 방망이로 부딪혀서 이렇게 갔다.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요거 곱하면 얼마야? 6kg 메타/s가 되겠죠. 그치? 충돌 전에는요. 충돌 전에. 자, 충돌 후에는요. 곱하면 얼마예요? 8kg 메타/s가 됩니다. 근데 MV는요. 속도예요. 얘를 플러스로 놓으면요.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변화량은 2가 아니라 14가 되죠. 자, 방망이가 야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그치? 방망이가 야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그럼 방망이가 야구공하고 충돌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야구공이 방망이와 충돌한 것과 똑같잖아. 그쵸? 자, 야구공이 방망이와 충돌한 힘과 똑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고. 그러면 이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볼 건데, 자, 잘 봐. 방망이가 야구공에 충격을 가했지. 그래서 야구공의 운동량이 어떻게 돼? 편할 거냐? 그치? 그러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는 뭐가 돼? 정지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지. 40으로. 얼마? 8입니다. 맞니? 자, 야구공과 방망이의 충돌 시간이 0.05초일 때 평균 힘의 크기는요. 자, 충돌 시간이 0.05초, 야구공이 방망이. 자, 이번에 요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딱 충돌하면 정지니까 6이고요. 그래서 디귿보기는 자, 6뉴턴 세크가 되고요. 자, F 곱하기 0.05가 됩니다. 자, 그럼 F는 얼마예요? 응? 얼마? 120? 뭐야, 이거 답이 없네? 야구공이 방망이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야구공이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I는 FT, 자, 델타 P야. 야구공이 방망이의 평균 힘의 크기는 방망이가 야구공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하고 똑같지? 야구공이 방망이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아씨,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지? 평균 힘이지?
자, 야구공이 방망이하고 충돌했을 때 0.05초일 때 야구공이 방망이에 강한 평균 힘의 크기는 자, I는 FT 델타 P가 되고요. F 곱하기 0.05는요. 자, 처음에 요 야구공의 운동량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이렇게 갔지. 충돌하면서 운동량의 변화를 얘까지 고려해 줘야 되겠지. 충돌 전과 후에. 그러니까 이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 14 뉴턴 세크가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디귿이 되어야겠네.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2번. 자, 당구 선수가 정지해 있는 당구공의 정중앙을 치는 모습. 자, AB의 같은 방으로 칠 경우에 받는 힘의 크기. 자, 힘이 크고 크지만 자, 어떻게 돼? 요렇게 됐어. 면적이 같네. 면적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지.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 시간을 보자. 시간을 봐. I는 A하고 B가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B가 더 커요. 그럼 F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이 A가 더 커요. 자, 충격량은 A와 B가 같다. 자, 충격량이 같으니까 MV. 속력이 크다가 아니라 속력도 같다. 그치? 속력도 같다. 자, 힘을 받는 평균적인 충격력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된다. 자, 달걀을 안전하게 낙하시키는 행사 장면이야. 달걀이 들어있는 구조에 A, B 를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어. 그때 힘의 자 시간이 B가 더 크네. 자, I는 A하고 B 똑같습니다. 왜요? 델타 P가 A하고 B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잖아요. 그쵸? 같은 높이니까 시간도 같고 속도도 같아. 자, 그런데 시간이 커. 그럼 힘은 A가 더 크네. 그래서 A는 B에 비해서 시간이 짧고 힘은 크다. 기억보기 맞지? 자, 충격량이 같으니까 A, B의 면적이 같아야 되고 넓이가. 그럼 누가 더 깨지기 쉽냐? 시간이 짧은 A가 자, 더 깨지기 쉽다. 그러니까 디귿보기 틀렸죠. 그다음에 자, 무거운 공이나 속도가 빠른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5번이지. 자.